우파 작가에겐 등 돌리고 반기업 세력 지원하는 한국 기업과 부자들. 자, 지금 이웅준 작가의 이 작심 인터뷰가 계속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이 뮤지컬 러독 스토리, 그 다음에 평양 마리아, 땡큐 코리아, 많은 영화와 뮤지컬, 또 이 연극을 했지만 정말 뮤지컬 러독 스토리 때는 대놓고 협찬이나 PPL을 마음대로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보수 우파 예술가들에 대한 한국 기업의 이 본질, 또 한국 부자들의 본질을 이번 소식에서 좀 깨우치길 바라겠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1970년생 이웅준 작가가 보는 대한민국 문화계, 정치, 경제, 남북한 통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자유주의 우파의 실력자와 자산가들은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오히려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방해까지 한다. 그러면서 나라 걱정, 세상 한탄은 혼자서 다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 작가들은 신념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소외되고 괴로워진다. 이들은 그런 걸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다. 1970년생인 이웅준 작가의 말. 한양대 동문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386 세대의 막내 격입니다. 그것도 시, 소설 등 순수 문학 활동 외에 각종 일간지 칼럼 등을 통해 분명한 관점을 설파하는 보기 드문 사회파 작가입니다. 1990년 개간 문학과 비평 겨울호에 10편의 시로 등단한 그는 4년 후에는 소설가로도 입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권의 창작 저서를 냈고 영화 감독, 드라마 작가, 대중가요 작사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직접 감독한 단편 영화는 뉴욕과 파리 국제 단편영화제에 각각 초청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 낸 장편소설 국가의 사생활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차례 집중 조명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한 대한민국에서 탈주한 북한 군인들이 조직폭력배로 변신해 활개치는 가상 상황을 그린 소설입니다. 2023년 7월 28일 광화문 서울 본사에서 이웅준 작가를 기자는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는 진짜 좌파 일색입니까? 그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우파가 버티고 있거나 선전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입니까?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없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자 이웅준 작가는 원래 한 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순수한 눈에 비춰진 세상이란 모순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예술가는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희망을 찾아 헤매는 행위로부터 자신의 예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과 예술가는 좌파적 견해와 감상에 매혹되기 쉽습니다. 또한 현대 한국인들의 내면에는 불안과 분노,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인 자체가 좌파적 감성에 휩쓸리기 쉬운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예술인들은 큰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유로운 예술은 당을 위한 예술이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의
정의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좌파 일색 기울어진 한국 문화예술계. 기자가 물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웅준 작가는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우파 정치인, 권력자와 자산가들에게는 문화적 진지에 대한 개념과 비전 자체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세계관을 대변하는 글과 책, 공연과 영화 등의 컨텐츠들을 생산하는 작가들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심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반기업적인 인사들과 단체, 세력에게는 열심히 지원을 한다는 점입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있는 알들 사이에 자신의 알을 낳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기 둥지에서 뻐꾸기를 정성껏 키웁니다. 나무 밑에는 뻐꾸기가 밀어내 떨어뜨려 깨진 알들의 잔해가 수북합니다. 다 자란 뻐꾸기들이 기업인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기자가 이념의 균형이 잡힌 사회를 흔히 새는 좌와 우 양쪽 날개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작가는 나는 다르게 봅니다. 무조건 좌우 양쪽 날개로 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새의 몸통이 자유민주주의여야 하고 동일한 몸통을 가진 그 새가 진보와 보수라는 양 날개로 날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는 좌파와 우파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수구 좌파도 있고 진보 보수도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태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우파는 우파, 공부하지 않는 무리, 우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작가는 책 팔리는 걸 보십시오. 한국인들은 우파건 좌파건 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그렇게 설정된 건지 무슨 우파만 어리석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386보다 무지한 세대는 없다는 점입니다. 주사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공부해서 계몽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국우 또는 국자라는 호칭이 가능합니까? 흔히들 태극기 부대를 극우로, 민주노총을 좌파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에 이 작가는 용어부터 정리하고 싶습니다.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우파와 같은 용어들은 거칠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합니다. 그들을 싫어하는 쪽에서 지은 영리한 언어 전략입니다. 언어가 존재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우파는 보수 우파 대신 자유 우파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일 것입니다. 자, 질문으로 돌아가서 광장 우파가 나타난 것은 광장 좌파가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에 충격을 먹은 게 중요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지난 문재인 정권은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집정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 같은 인민 민주주의의 수법들을 구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한쪽만 광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게 분명합니다. 좌파와 우파의 극자를 붙이는 기준은 정치 세력들이 폭력을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광장 자유우파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인종주의적 외국인들을 공격하거나 나치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북한 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태극기 하나씩 손에 들고 나와 팔랑팔랑 흔드는 걸 두고
극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쁜 쪽으로 과대평가하는 짓입니다. 우리나라에 극우 세력은 없다는 말인가요? 라고 기자가 묻자 이 작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장성이 청와대 행정관 앞에 벌벌 기고 공무원보다 더 눈치를 보는 마당에 무슨 얼어 죽을 극우가 있겠습니까? 태극기 시위는 경찰이 쳐놓은 폴리스 라인을 얌전하게 잘 지키고 술판을 벌이거나 노상 방뇨도 않고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극우입니까? 반대로 극좌 세력은 남한에 분명히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고 거기 간부가 간첩으로 체포되고 있는 민노총이 바로 그렇습니다. 북한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극좌 파시즘 집단입니다. 그걸 따르거나 용인하면 극좌가 맞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2009년에 낸 산문집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들이 제각기 불구덩이여서다 라고 썼는데 작가님의 견해는, 그러자 이 작가는 한국 사회는 자신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타인에 대한 적개심에 몰두하는 사회입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 탄생한 근대인은 자신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타인에 대한 증오가 필요 없는 홀가분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근대인은 그 공허함을 자신의 직업 노동과 직업 정신에서 해소하고 승화를 시킵니다. 도덕은 공자, 맹자가 아니라 직업 도덕입니다. 한국 사회는 타인에 대한 증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한국인들은 직업 정신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작가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강하게 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 극좌 파시즘, 이런 모습은 한국과 북한에 모두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현상만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대동소이합니다. 김정은의 핵포기를 나는 평화쇼가 진짜처럼 난무할 적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김일성교는 정식으로 백과사전에 등록된 종교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이고 반석은 베드로를 뜻합니다. 김일성은 스스로 성부, 김정일은 성자, 주체사상은 성령으로서 성삼위일체를 구성합니다. 문학 이론으로 분석하자면 북한의 핵은 김일성을 상징합니다. 북핵을 포기하는 순간 야훼, 북한의 핵, 야훼의 모조품인 김정은은 파괴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준들 북한 핵이 사라지는 경우는 오직 북한의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뿐입니다. 한반도와 한국인을 조롱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종교적 상징과 에너지, 샤머니즘입니다. 남북한 모두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자발적으로 협력하거나 쓰려고 하는 대중적 파시즘 성향이 짙습니다. 개딸을 비롯한 정치인 팬 카페처럼 논쟁적인 이슈를 놓고 급격하게 무조건 쏠리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런 파시즘에 샤머니즘이 끼어 있으면 광기 비슷한 열정들이 돌출해 이성적인 사회 작동을 가로막을 뿐더러 찬찬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능력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라며 이 외에도 정말 386과 586에 대한 본질, 또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본질, 현재 위력의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어떻게 주사파 세력들이 독식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